자, 01 여러 가지 순열, 원순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순열이란 뭐냐? 땡땡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원형으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원형으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을 봤어요. 야, 난 지금부터 ABC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ABC를 배열하기 위해서 몸짓을 했어? A를 고정하고 BC, CB, B를 첫 자리에 고정하고 AC, CA, C를 첫 자리에 고정하고 AB, BA 이런 식으로 모두 만들어서요. ABC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구나.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몇이다? 6이다. 해서 6가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렬로 순서 있게 배열을 할 때는요. 앞, 뒤라는 기준이 존재해. 맞지? 그런데 문제는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요 1번을 ABC 이렇게 쓸 거예요. 2번을 ACB, 3번을 BAC, 4번을 BCA, 5번을 CAB, 6번을 CBA라고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되는 게 너희들 원탁의 기사 알지? 왜 기사들이 원탁에 앉았어? 누가 막 왕들은 항상 이런 데 앉아요. 왕, 쫄병, 그치? 근데 원탁의 기사들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낮아 이런 개념을 서열의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원탁에 앉거든. 그 얘기는 뭐야?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보면요. 얘는 이렇게 돌렸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ABC로 돌아가지. 근데 얘도 어때? ABC로 돌아가지. 얘도 어때요? ABC로 돌아가요. 반면에 이 녀석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ACB야. ACB네 ACB야. ACB네 ACB다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 순열에서는 6개였는데 사실 원순열로 돌리면 노란색 부분은 모두 다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같은 경우가 돼요. 파란색 경우도 모두 다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같은 경우가 돼서 원순열로 계산을 할 때는 몇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2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1번, 4번, 5번이 모두 같은 형태구나. 자, 그리고 또 누구?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도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순열에서는요. 얘네가 각각 3개로 계산되던 것이 원순열에서는 통째로 얘네 모두 사실은 같은 한 가지 경우야 라고 1개로 계산이 되는데 이때 3개는 뭐를 의미하냐? 뽑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3개의 의미는요. 뽑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다 이제 방법의 수라고 적었죠. 원순열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순열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뽑은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뽑은 개수로 나누면 원순열을 구할 수 있다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상태가 돼요? 순열은 6개였는데 뽑은 개수가 몇 개였어? 3개를 뽑아서 나눴잖아. 그래서 몇 개? 2. 와우, 노랭이 파랭이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요 언어학적인 표현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순열은 NPR이지. NPR이라는 건 몇 개를 뽑은 거야? N개. 아니지. N개에서 R개를 뽑은 거니까 뭐로 나눠준다? R로 나눠준다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되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순열의 개념을 조금 결론적으로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네모 박스. 네.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r개를 뽑아 원형으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걸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원순열이라는 개념은 순열을 구한 후에 뽑은 개수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예요. 자, 그러므로 수식어로 바꾸면 NPR을 R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N과 R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항상 N개가 R개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이야. 하지만 실제로 원순열은요, 요 밑에 있는 개념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해. 이 얘기는 뭐야?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건 몇 개를 뽑아버렸다는 얘기야. N개에서 N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개념은 순열 NPN을 N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데 NPN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팩토리얼로 바꾸면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다죠. 결국에 얘 뭐가 되겠어? N-1 팩토리얼이 된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거예요. 야, 5명의 사람을 원탁의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7명의 사람을 원형으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7명의 사람을 원탁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6 팩토리얼. 10명의 사람을 원탁의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9 팩토리얼. 이렇게 하나씩만 빼서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이게 곧 원순열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가 나와 있네요. 6명의 학생 중 4명을 택하여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 우선 순열 구해야죠. 시작! 6P4를 뭐로 나눈다? 4로 나눈다. 예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6명 모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요. 다각형 순열이라는 개념을 좀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각형 순열이에요. 자,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직사각형 요런 데다가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요. 다각형 순열은요, 기본적으로 원순열에서 사실은 시작이 돼요. 왜? 돌아가면서 이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원순열이야. 그런데 이 원순열에다가요, 곱하기 하, 밀, 위, 달이라는 걸 곱해줘야 돼요. 선생님, 하, 밀, 위, 달이 뭔데요? 예, 설명드릴게요.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 이게 하, 밀, 위, 달 되겠습니다.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를 원순열에다가 곱해주시면 그게 다각형 순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각형 순열을 이해하려면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으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사각형 순열이라고 하는데 원순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직사각형에다가 사람들을 배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배열을 했을 땐 원순열과는 달리 기준이 되는 녀석들이 존재하지. 맞아? 1번이 여기 있고 1번 맞은편에 5가 있고 2번이 이쪽 반시계 방향에 있는데 4번이고 3하고 6이 2번 옆에 3이 있는데 이렇게 맞은편에 6이 있네? 막 요런 게 이제 가만히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하나를 밀려버리는 거야. 원순열에서 돌리듯이 하나를 돌려버리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지. 자, 1번과 2번은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왜? 3, 6이 코너와 이렇게 3, 6이 가장자리 딱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2, 5가 있으니까 완전 다른 경우야. 그리고 한 번 더 이동했어. 1이 한쪽으로 더 넘어가서 돌렸더니 요번에 왕의 자리에 1하고 4가 있지. 그러므로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1을 또 이동시켜서 1이 여기로 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1 앞에 5가 있어요. 1 시계 방향 쪽에 2가 있는데 2 앞에 4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3이 있는데 3 앞에 6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1번과 4번은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같은 경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도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 얘하고 얘도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밀리다 보면은 얘는 달라지네, 경우가? 이렇게 3개까지는 달랐는데 여기서 갑자기 같은 경우가 되지. 그럼 어떻게 구한다? 원순열 곱하기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는 3개니까 3만 곱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1의 그림을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밀리게 해보면 원순열에서 1, 2, 3은 모두 1개로 계산되던 것이 사각형 순열에서는 3개로 계산되는데 이때 3개는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를 뜻한다.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를 뜻한다.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의 개수를 뜻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각형 순열의 샘플 문제들을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래 그림에서 10명을 탁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 딱 보니까 다각형 순열이네. 다각형 순열 공식은 뭐라고? 시작! 원순열 곱하기 함일위달. 다시 뭐라고? 원순열 곱하기 함일위달. 원순열부터 계산해요. 10명을 원탁에 앉혀. 9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하나씩 얘부터 이동시켜. 여기에 있는 경우랑 여기에 있는 경우랑 여기에 있는 경우랑 여기에 있는 경우랑 여기에 있는 경우 분명 다르지. 하지만 여기에 오면은 얘랑 경우가 같아져 달라져? 같아질 거예요. 하나씩 늘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총 몇 개? 5개까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식만 세우세요. 산수하지 말고. 뭐야? 8팩토리얼 곱하기 3 되겠죠. 왜? 오씨 9명을 배열하네? 8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얘가 여기 있는 경우랑 중간에 온 경우랑 끝에 오는 경우까지는 달라졌는데 요 녀석이 다시 여기 오면 똑같아지지. 맞아? 그래서 여긴 같은 경우네 하나씩 밀려서 위치가 달라지는 건 요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어. 곱하기 3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어려운, 여기까지는 기초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의 발전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 후에 맨 처음에 뭔가를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하면 나머지 것들은 원순열에 의해서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가 돼. 어머, 너 영희가 앉았니? 말자가 앉았네? 기준이 잡히면 나머지 사람들을 배열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순열로 푼다, 순열로 푼다? 순열로 푼다예요. 순열로 계산한다. 자,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 후 나머지 것들은 그 후에는 순열로 푼다. 맨 처음에 원순열 기준으로 하나를 잡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냥 순열로 계산해도 된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은, 자, 우리 이웃한다라는 문제 어떻게 풀었어? 선생님이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었던 거 기억나시죠? 적어 놓습니다. 한 덩어리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한 덩어리 안을 순열로 정리한다. 이웃해도 되는 것은 한 덩어리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원순열은 한 번 끝나면 그 후엔 전부 순열로 푼다는 얘기야. 또 작은 순열이죠. 한 덩어리 안은 또 작은 순열은 순열로 정리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요 그 순열에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 이웃하지 않는다와 원순열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으로 배열 후,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으로 배열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예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한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철이네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세 쌍의 부부를 초대하였다. 그래서 네 쌍의 부부 총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 앉도록 앉는 방법의 수능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림 그려주시면 좋아요. 원순열이구나. 여기에 이렇게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 앉게 딱 나오면 여기에 각각 몇 명씩 앉으면 되겠다? 3명씩 앉으면 되는 요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항상 기준이 되는 요 녀석을 먼저 원순열로 풀어야겠지. 2명을 원탁에 앉힌다. 몇 팩토리얼? 1팩토리얼. 그러면 나머지 이제 6명만 막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해서 순서를 잡아 앉히면 되지. 근데 한 번 원순열을 써먹으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순열로 풀이한다.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자, 6팩토리얼 선생님이 암기하랬지. 6팩토리얼은 720. 답은 4번.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깐 넘기지 마시고 화살표 빼서 한마디만 적고 갑시다.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후.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후. 나머지 것들은 순열로 계산한다.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후. 나머지 것들은 순열로 계산한다. 원순열을 기준으로 나열 후 나머지 것들은 순열로 계산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예. 원순열 배웠겠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배웠겠다.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얘는 답까지 내서요. 몇 개 이렇게. 방법의 수는 몇, 375 이런 식으로 답까지 내세요. 아니에요. (216) 아니에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ABC 세 나라에서 각각 대표 3명씩을 뽑아서 총 9명이 원탁에 앉아 회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A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끼리 이웃하게 앉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상태예요.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원탁이 있는데요. A 대표들끼리는 이렇게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이웃한다 라는 말 나오면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B라는 녀석들도 이렇게 이웃해야 된대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야 돼요. 하지만 대표들만 이웃해서 앉는다라는 건 C는요 이렇게 뭉쳐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요런 상황인 상태예요. 자, 지금 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 A하고 B 대표들만 이웃하는 경우에서요 뺄 거예요. 어떤 경우만 빼면 이런 경우가 나오겠어? A, B, C 각각 이웃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순수하게 A, B는 이웃하지만 C는 이웃하지 않는 저런 경우가 남겠죠. 우리는 개념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 대표들만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보도록 하자. 이런 그림의 상황이죠.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인데 큰 순열을 먼저 원순열로 배치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을 원탁에 배열한다.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됐으니까 자,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순열이 보이죠? 또 작은 순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나머지 것들은 순열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죠? 예. 얘는 원순열이었고요.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원순열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또 작은 순열 부분은 그냥 순열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번에는요. A, B, C 각각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야 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경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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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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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런 경우만 우리가 쏙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자, 큰 순열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왜? 세 덩어리를 원순열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니까 3의 산합 빼서 2팩토리얼이에요. 또 작은 순열 계산합니다.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B는 이웃하지만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시면 432라고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도요. 이렇게 화살표 빼서 한 번만 다시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이웃해도 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한 덩어리 안을 순열로 정리한다. 이웃해도 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한 덩어리 안을 순열로 정리한다. 이웃해도 되는 것은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원순열로 계산 후 한 덩어리 안을 순열로 정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어른 4명과 아이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아이끼리 이웃하지 않게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놓고 풉니다 라고 했는데 그림을 단지 원탁에 그릴 뿐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웃해서 앉아도 되는 어른 4명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앉을 자리는 이렇게 X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풉니다. 우선 어른부터 앉힐 거야. 4명을 원탁에 앉힌다? 3팩토리얼이에요. 자, 한 번 원순열 사용되면 기준이 생겨서 나머지는 순열로 처리합니다 라고 했죠. 몇 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매칭시키면 되니까 4P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이제 계산합니다. 3팩토리얼 몇이에요? 6이에요. 여기에다가 4, 3,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66에 36, 36에다가 4를 곱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144. 답은 5번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3줄짜리 필기하고 갈 겁니다. 위로 화살표 빼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원순열로 배열 후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 후 곱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개념과 원순열이요 같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순열을 이용해서 도형의 색칠하기 문제를 볼 겁니다. 자, 도형의 색칠할 때는요. 자, 1번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요. 아래로 화살표 빼서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 그리고 거기 띄어져 있죠. 밑줄이 입체 도형의 밑면, 입체 도형의 밑면, 입체 도형의 밑면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을 잡는 방법이에요. 자, 기준을 뭔가 잡아서 색칠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원순열로 돌아가면서 색칠을 하는데 보통 입체 도형에서는 밑면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평면 도형에서는 가장 많은 영역에 인접한 영역이 기준이 된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원순열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그리고 3번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 1번과 2번을 곱한다예요. 1번과 2번을 곱한다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니야? 아무것도 이 묘한 분위기. 네. 자, 우리요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에 서로 다른 8가지 색으로 8개의 각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두 선분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맞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요 녀석 하나를 보면 세면에 접해 있고 얘도 하나를 보면 세면에 접해 있지. 기준을 안쪽으로 삼아도 되고 바깥쪽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즉 안부터 칠한 후에 바깥쪽을 칠해도 되고 바깥을 칠한 후에 안을 칠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 유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다가 위로 화살표를 떼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8개의 색 중 4개의 색을 뽑아 8개의 색 중 4개의 색을 뽑아 원순열로 가운데 부분 혹은 바깥 부분을 칠한 후 나머지 4개의 부분을 순열로 칠한다. 8개의 색 중 4개의 색을 뽑아 원순열로 가운데 부분 혹은 바깥 부분을 칠한 후 나머지 4개의 부분을 순열로 칠한다. 예. 가운데 부분 혹은 바깥 부분을 칠한 후 나머지 4개의 부분을 순열로 칠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요. 사람을 배열하는 것만 원순열이 아니에요. 얘는 만약에 색을 내가 이런 식으로 칠해. 이런 식으로 칠해 나가면 앞, 뒤 기준이 있어서 순열을 풀면 되지. 그런데 얘는 어때? 빙글빙글 돌아요. 어느 쪽에서 보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원순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안쪽부터 한번 칠해볼까? 안쪽을 원순열로 칠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8개의 색 중에서 몇 개의 색을 뽑아야 돼요? 4개의 색을 뽑아서 원순열로 배열한다는 것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8개 중에 4개의 색을 뽑아서 순열로 풀 건데 얘는 원순열이야. 뭐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4. 뽑은 개수 4로 나눠줘서요. 얘를 원순열로 칠했어. 자, 원순열이 기준을 하나 잡아버리면 이제 나머지 것은 원순열로 푼다, 순열로 푼다, 순열로 푼다. 이제 남아있는 색깔은 4가지 색이지? 4개를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P4는 뭐야? 불러 시작. 8, 7,
6, 5 이게 8p 4지. 8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숫자를 줄이면서 4개를 곱한다. 얘 4지요. 자, 4팩토리얼은 뭡니까? 몇이야? 4팩토리얼은 24라고 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풀면 4, 6에 24